충북북도가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국회의원들만 특식으로 차별했다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여야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조명도 없는 반쪽짜리 체육시설 조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군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조명 설치를 밀어붙이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을 해왔던 유아들에게 사회성과 언어 발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성장 골든타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전월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에 잇따르자 보은의 한 아파트에는 자살 예방 상담소가 차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입주 세대 절반 정도가 보증금을 떼일 처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서울 충북학사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한 뒤 식당에서 의원, 수행원들만 갈비찜을 먹었다는 저희 MBC 충북 단독 보도가 있었죠. 논란이 계속되며 여야 없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 없던 의원들은 선긋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학생 기숙사 충북학사 식당입니다. 양복 입은 어른들과 대학생들이 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 메뉴가 다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국회의원들을 불러 정책 간담회를 한 뒤 국회의원들과 수행원들에게만 특식을 줬습니다.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에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료 원가만 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8,000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700원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왕 가졌으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메뉴로 밥도 먹고 학생들 격려도 하고 또 학사에 대한 불만사항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 충청북도 관계자들과 수행원 등 40명이 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학생들 약 올리려고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밥을 먹은 것이냐면서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친이준석계인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21세기판 반상의 차별이라면서 청년의 공간을 빌려 같이 사용하면서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공분도 쏟아졌습니다. SNS에 공개된 기사에는 이틀 만에 1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생들이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다.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충청북도는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따로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더 그 얘기를 우리가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좀 생각이 짧았다, 배려가 부족했다, 이거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참석했고 충청북도가 안내하는 대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 논란이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저희 MBC 충북은 2년 전 청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인 체육시설이 소음과 조명 문제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연속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 이후 감사원이 내수 체육시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청주시가 법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공항과 인접해 낮에는 소음으로 밤에는 항공기 조종사 안전을 위해 조명조차 켤 수 없는 반쪽짜리 내수 생활체육공원. 2년 전 이런 문제점을 전한 MBC의 연속 보도 이후 청주시의회도 국방부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체육시설 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청주시는 조명시설은 필요 없다며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인공 암벽장에는 조명탑이 필요 없나요? 야간에는 저 암벽을 타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 없는 시설이고. 네. 하지만 청주시는 시의회에 이렇게 답하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공암벽장에 대한 조명 설치 공사를 또 강행했습니다. 조명시설 설치에 앞서 필수적인 공군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청주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인공암벽장 조명을 켠 상태에서 진행된 검증 비행에서는 조종사의 95.8%가 활주로를 찾는 데 방해된다며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다는 것은 청주 시민으로서 엄청 안타깝고 좀 우려스러운 일이죠. 감사원은 청주시에 당시 업무 담당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청주시에 인공암벽장 조명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조명시설 설치비 1,400만 원이 낭비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군 쪽에서 검증 비행한 다음에 문제 있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현재는 철거한 상태고요. 추후에 야간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군이랑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근처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있는 테니스장 조명도 철거하고 앞으로 공군과의 협의 없이는 비행안전구역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공군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명시설이 필요한 체육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야구장입니다. 사실상 조명시설 설치가 어려워지면서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잇따르는 우려 제기에도 귀를 닫고 있는 청주시.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반쪽짜리 시설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밤사이 충북도 내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청주 북이면 방역대 안에 있는 한우와 염소 농장, 또 증평의 첫 확진 농장과 100m 거리에 있는 한우 농장 등 3곳이 잇따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이면 한우 농장은 지난 14일 증평에서 처음 확진된 한우 농장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편 이번 신규 감염 농장 3곳 모두 지난달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 시작된 충북의 구제역 감염은 청주 8건, 증평 2건 등 모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주에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금가면의 한 과수원 0.6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을 확인하고 방제 지침에 따라 감염목을 매몰했습니다. 지난 9일 올해 첫 전국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충북에서는 충주 4곳, 진천 1곳 등 모두 5개 과수원 1.9헥타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코로나19 사태로 유아들이 비대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더뎌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10살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 만 4살 반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 활동에 한창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전히 4분의 1 정도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써야만 했던 올 초까지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거나 심지어 대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굴 표정 그리고 눈빛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거의 반 이상 가린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그 의미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충북교육청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90% 이상이 코로나 이후 아이들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어휘력과 발음 등 언어 발달과 타인에게 공감하는 사회성 발달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발달 지연을 막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10살 이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별 학부모에게 맡겨졌던 아동 발달 검사를 유치원과 학교에서 모든 아이에게 실시하고 발달이 더딘 아이에게는 치료 지원과 함께 수업대 1:1 학습 튜터를 지원합니다. 또 사회성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놀이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부터 이어지는 초등 저학년 시기의 모든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성장의 골든 타임입니다. 교육청은 시범을 거쳐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진학 후에도 발달 지원을 연계하는 아이 성장 책임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전월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보은의 한 아파트에는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소가 차려지기도 했습니다. 보은군이 특별히 이 아파트만을 위해 정신건강복지기관에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여성이 직원 안내에 따라 심리 문진표를 작성하고 60대 남성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뒤 정신건강 상담사에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상담소가 차려진 곳은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 보은군이 이 아파트만을 위해 충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청했습니다. 세대 절반 정도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한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데 따른 겁니다. 서너 명 정도는 좀 중증에 속하셔가지고 병원에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서 정신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건 2018년 10월. 준공 후 상당수 미분양 세대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전월세 입주민들이 신탁사가 아닌 분양사와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 길게는 2년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이제 내인데 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다. 일주일 후에 주겠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전세를 포함해 대부분 월세 보증금 2,600만 원을 떼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저희 집이 공매로 넘어가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누가 그 집을 계약을 해서 수의 낙찰을 받으면은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입주자 모임이 추산한 피해 세대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 한편 입주자 47명은 경찰에 분양사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60명 또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는 22일로 예고됐던 청주 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청주 지역 시내버스 4개사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임금 3.5% 인상안에 합의하고 파업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당초 6% 인상을 요구하던 노조와 1.7% 인상안으로 맞서던 사측은 시민 불편을 우려한 진호위의 조정에 따라 전격 합의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4개사 시내버스는 청주 지역 전체의 60% 수준이었습니다. 국회 원내 입성에 성공한 진보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충북에 2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청주 흥덕선거구의 이명주 청주지역위원장을 또 충주선거구의 김종현 도당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기득권 양당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후보를 조기 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단독 입법이 가능한 10석 확보를 목표로 현재까지 충북과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20여 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을 상습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3월 보은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2차례 실형을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약 20회에 이른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지내야 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청주시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주시는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청소, 세탁, 긴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주의료원과 한국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입원자가 서비스 대상이며 하반기부터는 충북대병원과 성모병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미혼 남녀 단체 미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면 만남의 기회도 적어져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30대 미혼 남녀 30명을 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 동부창고에서 만남 프로젝트 청춘 썸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대상은 1995년생부터 1985년생까지 청주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IQ 71에서 84 사이에 놓인 느린 학습자,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상호 충주시 의원은 지적장애인과의 경계선이 있으나 장애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은 대부분 학습 부진화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37곳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며 충주시도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과 박혜수 충주시의회 의장 등이 독일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을 방문해 정원 박람회와 도시 숲을 견학합니다.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유명 정원과 가든 페스티벌 등을 둘러보고 국가정원 도전을 위한 벤치 마킹에 나섭니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시의원과 담당 직원 등 10명이 출국하며 그중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수행비서 각각 1명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충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임신과 출산, 돌봄 등 인구 관련 모든 분야가 그 대상이며 오는 2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거나 또는 직접 충북도청에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다음 달 2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달부터 시작된 충청북도의 인구정책 출산 육아 수당은 지난 12일 기준 대상자의 79.6%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진천 음성 광역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이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100억 원을 들여 자동 선별기 등을 갖춘 연면적 19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선별시설을 증설해 하루 15톤이던 선별 용량을 40톤으로 166% 늘렸습니다. 이번 증설은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도비 5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원 정도를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 반입량 정도에 따라 분담했습니다. 음성군이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수어통역사 양성에 나섭니다. 금빛 평생학습관에 마련한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은 지역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음성 지역에는 충북의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등록 7,400여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